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손주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딸이 표정을 구겼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사치스럽게 왜 이러세요? 손주 하나 보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요? 요새 할머니들은 다들 손주 봐요. 부엌에서 이유식 데우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요. 맞벌이 하면서 애도 키우고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시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두 집 손주를 돌보는 동안 제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이유식 먹이고 제가 아이들 키울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민수 좀 더 봐주세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저희도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연아도 부탁드려요. 자식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놀러 가면서 손주들은 제게 맡기고는 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집에서 뭐 하시기에 그리 피곤하세요? 라며 되려 저를 나무랐죠. 아, 맞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머니, 저희도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대신 다음 달에. 매달 약속했던 육아 수당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대신 엄마가 손주 보는데 돈을 받으려고 해? 다른 할머니들은 돈 안 받고도 해요. 라는 말만 들었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어요.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또 사치병이에요? 애들 봐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굳이 아프다는 핑계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무급 보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도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손주 돌보는 기계가 된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민수가 유치원 들어가는데 픽업이랑 간식은 어머니가 맡아주세요. 엄마, 연아도 이제 학원 다니기 시작하는데 학원 셔틀이 오기 전까지만 봐주세요. 자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들어주면 셋을 요구했어요.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시네. 우리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요새 노인분들은 다들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신데. 그날 밤, 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제 인생도, 제 건강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2년 전 처음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과 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딸아이는 연아를, 아들은 민수를 낳았죠.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마자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애기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시는데 저희도 맞벌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거절했어야 했나 봐요. 하지만 귀여운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유식도 준비하고 아이들 웃는 모습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딸은 은행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은 건설회사 과장이었어요. 둘 다 맞벌이라 아침 8시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저녁 7시쯤 데리러 온다고 했죠. 주말엔 자기들이 직접 볼 거라고도 했어요. 엄마, 매달 육아수당도 드릴게요.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도움 주시는 거니까요. 어머니, 저희도 매달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 한 달은 약속대로였어요. 육아수당도 주고 퇴근 시간도 지켰죠. 하지만 둘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 있어서 9시까지만 봐주세요. 어머니, 야근이 생겼는데 10시까지만. 점점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맡기더니 주말에도 맡기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육아수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밀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게 됐죠. 엄마, 이번 달은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머니, 이번 달은 대출이자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전 참았어요. 자식들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SNS를 보면 자식들이 주말마다 골프장에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손주들은 저한테 맡기고 점점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아침부터 밤까지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제 나이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나 봐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제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게 다인데 뭐가 힘드세요? 라며 핀잔을 주더군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사치병이라고 했고 쉬고 싶다고 하면 게으르다고 했어요. 명절 때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척들은 다 쉬는데 저만 부엌에서 음식하랴, 손주 보랴. 설거지는 며느리가 돕겠다고 해놓고 매번 피곤하다며 도망가기 일쑤였죠.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요. 어머니 세대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제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가 됐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자식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병원들이 다 장사속이에요. 괜히 큰 수술하면 더 안 좋아져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애들이 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는 만큼 일은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유치원 하원도 제가 해야 하고 학원 픽업도 제 몫이 됐죠. 어느 날 아침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오전에 민수 데려오고 오후에 연아 데려와야 했죠. 아이들 밥 먹이고 재우는 것도 제 몫이었고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애들 좀.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아프시면 약 드시고 누워 계세요. 그래도 애들은 애들은 알아서 잘 놀 거예요. TV 틀어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라. 결국 진통제 먹고 겨우겨우 버텼죠. 그날 저녁 자식들이 평소보다 더 늦게 왔어요. 두 집 다 회식이 있었다나 뭐라나. SNS를 보니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다음 날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아예 안 펴지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겨우 다녀왔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문을 열었더니 자식들이 서둘러 애들을 맡기고 가버렸어요. 제 상태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듯 했죠.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정형외과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스크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더 미루시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의사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병원들이 다 장사속이라니까요. 우리 이모도 수술 안 하고 침으로 나았대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도 손주들은 계속 맡기더군요. 이제는 애들 학원비에 쓴다며 약속했던 육아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오히려 되레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왜 맨날 돈 타령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빠듯한데.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학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웃들은 제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다 큰일 나겠어요. 이제 그만 손주 보기를 그만두세요. 자식이 불효를 하네요. 어떻게 아픈 어머니한테 육아를 다 맡길 수가.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119를 불렀거든요. 구급차가 오고 손주들은 놀라서 울고 자식들은 전화도 안 받고 혼자 응급실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MRI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뒤늦게 도착한 자식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엄마, 어떻게 애들 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 이제 애들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하죠? 병원비는 마지못해 자식들이 냈지만 그 뒤로 한 달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퇴원하자마자 또다시 손주들을 맡기더군요. 이제 병원도 다녀오셨으니 괜찮으시죠? 우리가 또 누구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손주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보면 좋아하고 안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아프세요? 엄마가 할머니 아프다고 못 믿는데요. 할머니네 가기 싫어요. 할머니는 맨날 누워있기만 하고. 더 가슴 아픈 건 우연히 들은 자식들의 통화였어요. 언니,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기가 좀 그래.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면 어떨까?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말해볼게. 시어머님은 이제 좀 쉬시라고 하고. 근데 어머니 연금이랑 아버지 유산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좀 아깝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애들 보기도 힘드신데 어쩌겠어. 마치 제가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 눈에는 제가 그저 돈이 되는 무료 보모일 뿐이었나 봅니다. 밤마다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평판 좋은 실버타운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입소 신청도 했죠. 깨끗하고 조용한 2인실로 예약했어요. 보증금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냈고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무슨 실버타운이에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서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실버타운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애들은 어떻게 하시고? 아들과 딸이 동시에 찾아왔더군요. 평소엔 바빠서 발걸음도 안 하더니 이번엔 둘 다 회사도 안 가고 왔어요. 얼굴은 붉히고 목소리는 높이면서 절 몰아세웠죠.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시면 잘못한 거 내가 얼마나 아픈데
여인은 한 번도 내 아픔을 생각해 준 적 없잖아. 그제서야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돈 얘기부터 꺼내고 딸은 재산 타령부터 하더군요. 그래서 실버타운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유산으로? 어머니, 저희가 나눠 가질 재산을 다 써버리시게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증거들이었죠. 육아일지, 병원 진단서, 통장 내역까지 그동안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그동안 손주들 맡기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육아수당 기록이야.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거기엔 매일매일의 육아 시간, 약속했던 금액, 그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받은 병원 진단서들. 너희가 방치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무시한 것도 다 적혀 있어. 이웃들도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지켜봤다면서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우리 이러지 말고. 그제서야 자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내일부터 난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앞으로의 생활비는 너희한테 청구할 예정이고, 내가 너희 애들 본 시간만큼 위자료도 받을 거야. 엄마, 제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자식들은 이제야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나 봐요. 둘 다 안색이 창백해졌고 더는 큰 소리 치지도 못했어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은 거죠. 짐 정리는 다 했어. 내일 아침에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거야. 너희가 도와줄 필요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다음 날 아침 전 짐을 들고 고급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평생 모은 제 재산으로 프리미엄 실버타운 평생 입주권을 샀죠. 건물만 봐도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친절한 직원이 제 짐을 받아들고 안내해 주더군요. 어머님, 환영합니다. 저희 실버타운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들어갈 집은 32층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곳이에요.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우리한테 나눠주고도 남을 텐데. 왜?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됐나? 위자료야 받아냈지만 그건 제가 고생한 만큼도 안 되는 돈이에요. 2년간의 육아수당과 위자료로 자식들이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하게 됐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죠. 제 재산은 제가 쓰기로 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꿈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호텔 같은 조식이 준비되어 있고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수중운동도 있어요. 점심에는 영양사가 꼼꼼히 체크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원예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등 취미 생활을 즐기죠. 특히 수영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허리 아픈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여기는 따뜻한 물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 있더라고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제 상태를 고려해서 맞춤 운동을 가르쳐 주시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허리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잘 하시는 덕분이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됐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카페에서 티타임도 가지면서 수다도 떨고 이렇게 즐거운 노후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자식들은 한동안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선물을 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점점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식들인데 이렇게 비싼 곳에서 사시느라 돈 다 쓰시면 어머니, 저희 아이들 학자금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때마다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내 돈으로 사는데 뭐가 잘못됐니? 너희는 위자료나 잘 갚아. 실버타운 친구들은 절 보면서 부러워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는 제 모습이 멋지대요. 요즘은 제가 다른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린답니다. 자식들한테 재산 뺏기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자식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도 해주시고,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는 실버타운에서 패션쇼도 했어요. 제가 모델로 나가서 워킹도 하고 박수도 받았죠. 예쁜 옷도 선물 받았어요. 사진 찍어서 자식들한테 보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전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허리로 손주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시니어가 됐죠. 실버타운에서는 매달 여행도 가요. 지난달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다음 달엔 유럽으로 간대요. 자식들이 그렇게 돈을 쓰시면 어떡해요? 라고 할 때마다 전 당당하게 말해요. 내 돈으로 호강하며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니? 여의한테 줄 유산 같은 거 없으니까 기대하지도 마. 얼마 전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식들이 또 찾아왔어요. 제가 공증을 받아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나 봐요.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라고. 전 여유롭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더 이상 너희 눈치 볼 필요 없어. 실버타운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수다도 떨고, 주말엔 실버타운 내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저녁엔 와인바에서 와인도 한잔해요. 이제는 제 통장을 꽉 쥐고 있어요. 자식들이 와서 애처롭게 돈 얘기를 꺼내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 재산으로 제 노후를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알겠지? 부모라고 무조건 재산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실버타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해요. 자식들한테 재산 뺏기고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돈이에요. 이제는 제가 쓸 차례예요. 호텔 같은 실버타운에서 매일이 행복한 요즘, 전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답니다. 자식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데 그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해요. 허리도 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심지어 체중도 줄었거든요.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여희한텐 미안하지만 이제 와서 재산 얘긴 꺼내지도 마. 난 이대로 호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남은 돈은 다 기부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돈도 건강도 자존심도 모두 지킨 채로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랍니다.